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르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게 되면요. 워런 버핏, 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얘기는 아니고, 이미 시장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1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시장 고점 치고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앞으로도 이제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라는 말. 지금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죠. 어,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뉴스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종목계에 나오는 어떤 그런 뉴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게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라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은 재료의 노출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금리를 내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과연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호재인가? 이걸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이 올라갔어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가 금융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과거 해봐야 1950년 이후를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60년, 70년 이렇게 보는 건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좀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니까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습이 있는 거죠. 학습.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도 금리가 높다라면 향후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학습 효과가 뭐냐면 요즘 우리 뭐 북한이 미사일 쏴도 시장이 요동을 안 치죠 별로. 근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북한이 그런 행동을 보이면 시장이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출렁출렁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다 올라오더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 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는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선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을 해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시장은 보통 최근 들어서는 계속 밀려왔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시장이 금리를 내렸을 때 올라온 건 언제냐? 우리가 이제 그냥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호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금리 이하로 내려와야 시장이 좀 강한 어떤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물가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금리를 크게 내립니다. 그러려면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발생해야 되고 그런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거 금리가 내려가면서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의 모습이 계속 그래 왔습니다. 1990년도의 모습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1987년, 88년 요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서 지금과 비슷한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낮은 금리로 주가를 빌렸었던 그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그죠? 1980년대부터 내렸다가 올렸어요. 올리면서
올리면서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나는 사태가 나타났죠. 그 당시에 뭐 저축은행 문 닫은 것만 뭐 1,00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 거의 가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금리를 내린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아주 가파르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내리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위기가 찾아왔죠. 아시아 쪽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2001년 1월 달에요. 당시 기준금리 고점이 6.5%였습니다.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은 이 시기인데 오히려 금리를 내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금리 자체가 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001년도의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001년도 보게 되면요. 여기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얼마 안 내렸어요. 그러다가 언제 내립니까? 9.11 테러 때. 그러니까 충격이 크게 발생한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아주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거의 뭐 제로 금리 수준 근처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9.12 테러, 여기가 이제 9.12 테러 이후에요. 급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금리 내렸고 올라가는 그 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당분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내렸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거죠.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과 상대 또 비슷하죠. 그 당시 9월 달에 금리를 내렸어요.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렸고요. 왜 내렸느냐? 그때 2007년도에 이미 이 모기지 관련돼서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2월 달에 베어 스턴스가 망하기 직전에 JP 모건이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자, 2007년 9월 달에 금리 고점이 5.25%입니다. 자, 근데 내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갔죠. 조금 더 갔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를 내렸는데 또 내려가요. 결국에는 언제 그러면 대폭발이 발생했느냐? 바로 금융위기가 터지고 제로금리까지 갔을 때입니다. 자, 바로 이 제로금리를 가야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죠, 여기. 여기 제로금리까지 가면서 시장이 대폭등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거죠.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요. 6월 달입니다. 금리 고점이 2.5%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 내렸어요. 조금. 그러니까 좀 밀려요. 오히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요. 금리 내린다고 하니까 조금 올라갔다가 금리 내리고 나니까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다가 또 반등 나오다가 이때 내린 것이 1.75까지 내렸어요. 1.75%까지. 그러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코로나 터진 거죠. 그리고 제로금리까지 갖고 돈을 엄청나게 푸른 겁니다. 자, 그래서 폭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재료의 노출로서 시장은 오히려 더 이상의 어떤 추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 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내려야 이게 이제 올라가겠느냐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또 데이터라고 보기보다는 그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원리. 2.5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러니까 돈이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물리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금리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채권으로 많이 몰려갈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채권으로는 더 수익 내기 좀 어렵겠다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이제 주식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채권 금리, 우리 은행 금리라고도 하잖아요. 이 은행 금리보다 배당 매력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2.5% 정도까지 금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 이하로. 그래야 배당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물려도 배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은행에 넣어둘 바에는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 하겠다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지 금리를 5.25%에서 뭐 3.5%까지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오겠다. 이거는 절대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워런 버핏이 쉽게 돈 버는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금리를 2%까지 이하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크게 흔들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주식하다가 크게 흔들리면 손실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오히려 조금 좀 관망하면서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시장이 빠져도 테마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테마주 매매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보통 경기 민감주라든가 약간 대형주 쪽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돈마리 TV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